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 함지산에서 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져 주택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져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로 확산을 막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4명의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임박하면서 단일화 이슈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둘러싼 혼란이 점점 커집니다. 유심 교체를 위한 오픈런까지 생기면서 SK텔레콤의 미숙한 대응에 소비자들 집단 소송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의 비공개 투표 콘클라베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벌써 물밑 경쟁이 시작됐는데 결과 예측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한 달 전 경북 산불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대구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어느덧 도심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져 밤샘 진화 중인데 오늘 오전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사방이 불꽃과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진화 대원들은 불길을 막기 위해 발퀴로 연신 낙엽을 제거합니다. 물도 계속해서 뿌립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도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진화 작업은 밤사이에도 이어졌습니다. 공중진화대와 산불 특수 진화대 등 1,500여 명과 장비 398대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3곳으로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불길은 주택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전체 11.1km 길이의 화선 중 절반가량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불길이 빈가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거리상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직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지역이라서 불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밤사이 주변 주민 5,600명은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무섭게 번져가는 불길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온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눈에 안 약하고 챙겨가졌어요. 그것만 챙겨가지만 딴 걸 못 챙겨가죠. 뒤에 산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연이면 막 옮겨가지고 타보던데 불도 난다 해도 거리 나는 거 처음 봤어요. 산림청은 밤에 잠시 철수했던 진화 헬기를 오늘 아침 해가 뜨면서 다시 투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밤사이 진화 작전으로 산불을 상당 부분 저지할 수 있었다면서 연기로 인한 피해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곧바로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의 후보 중 2명이 남아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두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어떤 후보가 뽑히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라는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실시됐고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습니다. 4강에 진출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시 1, 2위 2명을 추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당원 비중이 큰 수도권과 충청 등 지역을 돌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관세 압박에 대응하겠다며 수출 회복을 다짐했고 안철수 후보는 충청을 찾아 과학기술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충남 현충사에서 국방 안보 공약을 발표했고 홍준표 후보는 상속세 완화 등 경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홍 후보는 또 대선 패배 시 바로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당권엔 관심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오늘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부 활동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출마설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단일화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대행은 주말에 정치 원로와 약속을 잡았고 최측근인 손원택 총리 비서실장은 사표를 던졌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캠프를 꾸리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신 인터뷰에서 출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외신 인터뷰에서 노코멘트라고 답한 데 이어 대선 출마 여부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대행은 지난 주말 정치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은 JTBC에 이번 주 중반쯤 한대행과 볼 것 같다며 출마를 결심했으니 만나자고 한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한대행의 최측근인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사표를 제출해 이미 한대행 캠프가 꾸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니까 사표 수리 과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리가 된 후에 나가도 될 일을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일 방한하는 존 펠런 미 해군성 장관과 접견 일정을 갖습니다. 이르면 5월 1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후 5월 3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안에 후보를 확정해야 국민의힘 후보로서 기호 2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마 후 약 일주일 안에 단일화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렬될 경우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25일 전이 최종 단일화 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게다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는데 중도 넘어 보수까지 외연을 확장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에서부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의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그런 만큼 당 대선 후보로서의 첫 행보에선 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까지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 읽힙니다. 지나간 이야기, 또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좀 밀어두면 어떨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지만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일단 뒤로 가는 세력들의 그런 시도들을 막는 게 우선이다. 이 후보는 선거를 지휘할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에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사실상 내정했습니다. 윤 전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이회창 캠프에서 책사 역할을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후보 시절부터 당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접어든 만큼 외연 확장에 더 공을 들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아직 해킹 경로도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사후 조치에 집단 소송까지 나서겠다는 소비자가 모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처음 인지한 건 지난 18일 밤이지만 정작 신고가 이뤄진 건 이틀 가까이 지나서였습니다.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사전 대응도 미온적이었지만 사후 대처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태 열흘이 지나도록 해킹 주체는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비롯해 자세한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제가 직접 추가 조치 방안 등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드립니다. 결국 유심 무상 교체라는 조치를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아무 대비는 돼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내 고유 정보가 유출됐을까 불안한 가입자들이 주말부터 유심 교체에 나섰지만 국민 절반에 이르는 가입자에 비하면 유심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더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대책으로 나왔던 유심보호 서비스도 논란입니다. 수십만 명이 몰리며 가입조차 어려운데 여기다 부가 서비스인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만 100%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를 옮기겠다는 가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라라는 그거를 뉴스에서만 접했지 SKT에서는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번호 이동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국회 청원과 공동대응 홈페이지 개설에 이어 집단 소송에 나서겠다는 가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IT 업계 이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안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많은 좀 관심을 좀 보이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단 이탈 움직임에 일부 판매점에선 지원금을 대량 푸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늑장 대응과 미흡한 사후 조치로 SK텔레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신속히 조사 결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해외 여행할 때 익숙한 구글 지도,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객은 사용하기가 힘든데요. 우리 정부가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보안 때문에 구글에 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가 한미협상 카드로 언급됐습니다. 외국인이 구글 지도에서 경복궁을 검색해도 도보로는 이렇게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구글은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은 지도로 국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요청인데 이번엔 구글이 직접 주요 보안 시설을 불러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안 시설의 좌표를 구글에 넘겨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28일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에 대해 몇 가지 개선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 여기에서 이코노미스트 구글 지도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벨기에와 왜냐면 어떻게 보안 자료를 지킬지 보안 지침을 지켜줄지 구글이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압수수색 하실 수 있으세요? 구글을? 2018년에 벨기에 국방부가 구글의 주요 군사시설 위성 사진을 가림 처리해달라 요구했다가 안 돼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 30시간의 일방적 휴전을 예고한 러시아가 북한군의 전투를 추켜 세웠습니다. 쿠르스크에서 훈련하는 북한군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러시아 언론이 공개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훈련하는 북한군의 모습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훈련을 받거나 군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크렘린궁은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공격을 받은 러시아에 북한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국민은 북한군의 위협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지도부, 국민에게 감사한다는 성명도 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군사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군을 포상할 방법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전 사실을 부인해왔던 북러 양국, 휴전을 앞두고 오히려 더 강력한 동맹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유럽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이 마비되고 수많은 관광객도 발이 묶였습니다. 슈퍼마켓의 진열대가 칠흑같이 어둡고 식당의 키오스크도 결제 시스템도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지하철이 이렇게 마비가 됐고 쏟아져 나온 자동차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정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 전역이 정전됐습니다. 멈춰버린 케이블카 위에서 사람들은 걸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Ya sabremos las causas, no descartamos ninguna hipótesis, pero ahora debemos centrarnos en lo más importante que es devolver la electricidad a nuestros hogares. 약 8시간의 정전 이후 지금은 절반 정도 전력망이 복구가 됐는데요. 하지만 병원, 공항, 지하철, 현금 인출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기반 시설이 멈췄다는 공포가 시민들에게 준 영향이 큽니다. Nada, no podemos comprar, no podemos. Están las gasolineras cerradas, están los comercios cerrados, no podemos pagar, no podemos sacar dinero de los cajeros automáticos, pues estamos perdidos. Esto es
la guerra.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번엔 검찰이 건진법사의 처남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서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진법사는 대통령실 행정관 한 명을 처남이 관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처남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경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2021년 6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8일 만에 대선 출정식을 연 윤석열 전 대통령.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의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합니다. 당시 찰리로 불리는 건진법사 처남 김모 씨도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한 영상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찰리 역시 건진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여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직접 찰리를 찾아가 경고했습니다. 대선 캠프 인사들, 특히 네트워크 본부 인사들을 만나지 말란 내용입니다. 네트워크 본부는 상임 고문으로 불린 건진법사가 관여한 윤석열 대선 캠프 조직입니다. 해당 캠프 인사들이 건진법사뿐 아니라 찰리에게도 찾아가 청탁한 거로 본 겁니다. 실제 건진법사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소통비서관실 행정관 한 명을 콕 집어 처남이 관리하는데 언제든 쓸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찰리가 대기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건진법사 처남을 사칭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며 이 사칭자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 인사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고를 받은 찰리는 러시아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찰리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찰리는 당시 조사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건진법사는 또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며 6천만 원이 넘는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받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의혹을 풀려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2022년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측은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며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목걸이는 영국 브랜드 그라프 제품입니다. 당시 가격 6천만 원대 한정판 목걸이입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대통령의 첫 순방인 나토 정상회의 당시 김건희 여사는 반클리프 앤 아펠의 6천만 원대 목걸이를 착용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목걸이 논란 이후 윤 전 본부장이 선물로 드릴 테니 빌리지 마시라며 비슷한 가격대의 목걸이를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클리프 앤 아펠보다 높은 가격대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 전달하셨잖아요. 해당 목걸이는 김 여사가 받은 또 다른 선물, 300만 원짜리 디올백의 20배 가격입니다. 금액도 크지만 대가성 의혹도 짙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대선 직후 대통령을 독대했다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거기서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윤 전 본부장은 교인들에게 2027년 대통령 임기를 거론하며 통일교의 수건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결국 목걸이 선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김 여사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마무리된 가운데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다음 달 7일 시작됩니다.
길게는 닷새 동안 이어지는 비밀 투표에서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치열한데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교황청이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다음 달 7일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콘클라베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이 폐쇄됐습니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전 세계 만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참여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익명 투표로 전체 투표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정족수를 넘어서는 후보자가 나오면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나와 새 교황의 탄생을 알립니다. 이어 선임 추기경이 성베드로 성당 발코니에 나와 교황이 선출됐다는 하베무스 파팜을 선언합니다. Annuncio vobis gaudium magnum. Habemus papam. Fratelli e sorelle, buonasera. (20세기) 들어 소집된 콘클라베는 최대 닷새가 열렸고 평균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2013년에는 이틀 만에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가디언은 추기경단의 경력과 지역, 연령 분포 등에서 공감대가 적어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추기경단의 80%가 최근 12년 사이 새로 뽑혔고 이 중 20명은 지난해 12월 추기경이 됐습니다. 새 교황의 후보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힐 당시 절반을 넘었던 유럽 출신들이 30%대까지 줄어들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들이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필리핀의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 가나의 피터 코드워 아피아 턱슨 추기경,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도 다크호스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JTBC 조민준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2차 대전 승리 기념일 연휴인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승리 80주년 기념일 동안 휴전을 선언한다며 이 기간에 군사 행동이 금지되고 우크라이나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부활전 기간인 지난 19일에도 30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지만 우크라이나와 교전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메마른 날씨 속에 강원 영동과 충북, 경북 곳곳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라 화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 모레 목요일엔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